안녕하십니까. 이피아 여도바저입니다. 지난 수요일, 즉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밤이고,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즉 6월 10일 기준으로 페드, 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에 해당되는 이런 중앙은행의 연두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한국은행 총재에 해당되는 연준의 파월 의장이 관련된 코멘트를 하면서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즉 만약에 연준이 저희가 저번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확인하셨던 것처럼 유동성을 어느 정도 풀 거고 유동성을 어느 정도 걷어갈 것이다. 금리를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던 투자자들이 연준의 그런 발표, FOMC 발표를 보고 나서 주가를 다시 재정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연준 위원들의, 즉 연준 이사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거를 페드, 연준의 점도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미 연준 이사들이 가지고 있는 향후 금리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즉 그들의 연준 이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각 시점별로의 금리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번 점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현재 0에서 0.25에 해당되는 미국의 금리 레인지 얘가 현재 지금 정책 상황인데 2020년, 2021년까지는 금리가 현재 수준과 똑같다.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연준 모든 이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2020년 연말 정도 되게 되면 한 2명 정도가 금리를 좀 올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을 지나서부터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타겟은 2.5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0이기 때문에 2.5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것이지만 2022년까지는 어쨌든 연준의 이사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채권을 사자라고 아마 나서게 되고 특히 가장 최근에 가격 조정이 많았던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많았던 미 연준의 이런 금리 정책을 딱 보고 나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은 아무래도 그동안 시장 금리 반등으로 가격이 떨어졌던 미국의 국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채가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1%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이 채권을 사봐야 금리를 1%밖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금리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미 연준이 사줄 수 있는 다른 채권으로 투자 심리는 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투자 대상은 아무래도 우량 회사채 혹은 미 연준이 사줄 수 있는 회사채로 대부분 수요가 몰려갔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회사채나 국채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최근에 이런 국채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연준 발표에 따라서 이 회사채 가격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금리가 계속 지속되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이 될 동안 그러면 1%도 안 되는 국채 금리에 만족할 만한 투자자들은 아마 세계적으로 봐도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미국의 전문 투자가들, 글로벌 전문 투자가들은 돈을 다 어디로 보내고 있는지 봤더니 주로 저희가 좀 위험하지만 투자 등급체가 아니라 투자 등급체 바로 아래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들로 주로 자금을 이동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자금 이동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금리가 평균 4에서 한 6% 정도 되는데요. 이런 금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하이힐드 채권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고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 연기금들에 있어서도 이 하이힐드 채권의 인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이클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파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런 하이힐드 채권조차도 미 연준에서 폴론 엔젤이라는 이름 하에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하이힐드 채권을 매입을 할 수는 있지만 연준이 그러면 파산의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 그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이 채권이 휴지로 가게 되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또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런 파산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금리 채권들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에서의 어떤 그 저금리 기조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가 말랐을 때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이 이쪽으로 돈을 많이 옮기고 있는 것에 대한 힌트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연준이 또 의견을 바꾸게 되었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